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식. 어제 뭐였죠? 날카로움? 뾰족함. 죄송합니다. 네. 뾰족한 정신 육학께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제 입이 아침부터 뾰족하시네요. 네. 4936님의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사계의 톰과 제리, 종배님, 더마카님, 여기서 톰은 종배님, 더마카님께 오늘도 당해주세요. 저보고 당해달라고요? 네. 이거 사실 소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뾰족하신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어요. 톰과 제리 저도 많이 봤는데요. 톰이 훨씬 인간적이지 않나요, 사실은? 그거 보면 제리는 좀 뭔가 얍삽하고 뭔가 좀 그렇지 않나요? 톰이 훨씬 인간적이던데. 기억이 안 나요. 7413님.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백미는 JB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주말에는 청취할 수 없어서 아쉬워요. 주말에도 진행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인적인 욕심이겠지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욕심은 넣어두세요. 네. 주 7일 근무할까? 지금도 사실은 주 7일 아닙니까? 자, 넘어갑시다. 네, 김종인 님이 전주로 출장 왔습니다만 시선 집중은 잊지 않고 출첵합니다. 즐거운 금요일 기분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주말도 JB타임즈를 해주세요라는 문자 소개했잖아요. 바깥에서 PD님이 싫어라고 하셨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왔네요. PD부터가 싫다니까 저희는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 PD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에 성근호 님이 종배 형님 라디오 미니 메인 사진 모습 지금과 같나요?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바뀌었나요? 어떤 사진인데요? 저는 항상 일관된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종배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사진과 아마 같을 텐데요. 그럼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 사진 좀 별로 실체보다 좀 덜하던데. 왜? 실물보다 좀 덜하던데. 성근호 님이 수염 깎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훨씬 젠틀해지고 10년은 젊어 보이실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네. 참고로 포털 사이트에서 김종배 치고 이미지를 쫙 검색하다 보면 수염 없는 김종배 님의 얼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뽀송뽀송한 얼굴이었죠 그때가. 네. 자, 넘어갑시다. 네, 평가는 나중에 성근호 님이 미니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내용이 어제 보도를 탔습니다. 천공 관련인데요. 관련 오디오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관절을 알아보기 위해서 역술인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의 공간에 왔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쓴 책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입니다. 지난해 4월 1일 일기, 남영신 육군총장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다. 공간관리 부사관이 인수위 소속 사람과 천공이 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에 들렀다고 보고했다고 적었습니다. 4월 1일 미사일 전략사령부 개편식에 참석했었는데요. 남영신 총장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관 현황 보고도 있는데 나중에 하시죠. 저 화장실이 급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긴히 진짜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다고 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천공 스님과 인수위 관계자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과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라는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천공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느냐. 이제 외형 수염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일반인과 완전 달라서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고요. 총장께서 그러면은 공관장이 허위 보고를 하냐 육군 총장에게. 네. 남영신 당시 육참총장은 이를 부인했고 대통령실도 가짜뉴스라면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보고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실은 경호처장과 천공은 일면식도 없고 천공이 공관을 둘러본 사실도 전혀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종대 전 의원에 이어 부승찬 전 대변인 등 관련 주장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을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먼저 이거부터 정리하고 가죠. 사실이라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는데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국정농단에 해당이 된다. 일단 이 점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기거할 공관을 결정하는데 아무 직책도 권한도 없는 민간인이 개입됐다는 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대사를 무속의 힘을 빌려서 결정하려 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국정농단에 해당이 된다. 1번. 그다음에 2번. 김종대 전 의원이 12월에 먼저 주장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승찬 전 대변인이 등장해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고 만약 이게 진실로 드러난다면 대통령실은 거짓말을 한 차원을 넘어서 권력을 앞세워서 무고를 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대통령실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얘기로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대단히 엄중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핵심 문제인데 사실인지 여부를 그 진실을 규명해 들어가는 과정이 녹록할 것이냐 아니냐. 이걸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부승찬 전 대변인이 제기한 의혹은 2차 전원을 기초로 제기한 의혹입니다. 2차 전원입니다. 2차 전원. 무슨 이야기냐면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이 육참 총장 관사 관리 부사관으로부터 먼저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남영신 전 총장도 전원이죠. 그렇죠? 전원을 다시 또 부승찬 전 대변인에게 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승찬 전 대변인이 의혹을 제기한 근거는 2차 전원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이 부인해버리면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뉴스 리포트에서 들은 것처럼 이미 남영신 전 총장은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조금 전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에서는 잘 모른다,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했지만 다른 언론 그러니까 그 취재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소설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면 남영신 전 총장이 내가 부승찬 전 대변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있느냐.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최초 진원지는 부사관이잖아요. 그런데 부승찬 전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그 최초 전원자인 이 부사관은 모 부대로 지금 그 전출돼 갔다라는 건데 이 이야기는 아직도 군에 몸담고 있고 군의 관리하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부사관이 또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입을 열 가능성이 있겠느냐를 따져보면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루트만 어떤 역으로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진실을 규명해 들어간다면 벽에 봉착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높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갈매기 날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CCTV를 공개하면 안 됩니까? 라는 얘기 보내주셨고 이은하님이 국정조사 해야겠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조금 전에 그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의 얘기는 MBC와의 통화가 아니고 오마이뉴스 TV와의 통화였다는 점을 또 밝혀드리고요. 네, MBC 뉴스데스크에서 다만 이제 대신 또 전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CCTV를 공개합시다 이런 지금 의견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답이 될까요? 그 어제 민주당도 그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공공기관 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군요. 이걸 보면 영상 보관 기간은 공공기관의 경우 최대 30일로 돼 있습니다. 최대 30일. 최대 30일이요. 이게 지금 남아 있을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설령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상일 텐데 공개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또 현실적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CCTV 공개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진실에 다가가는 제2의 루트로서 물증, 이제 전원이 아니라 물증이 되겠죠. 증언이 아니라 물증이 되는데 물증으로서 CCTV 영상 기록이 나올 가능성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가 하나의 어떤 그 진실에 다가가는 경로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오히려 다른 데서 물증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겠다. 다른데 어디요? 자, 부승찬 전 대변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대통령실 경호처하고 천공 쪽하고 연락이 먼저 됐을 거 아닙니까? 연락을 먼저 했으니까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실 경호처하고 천공 측에 연락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통화 기록 이런 걸 뒤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천공과 함께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둘러봤다 지목된 김용현 경호처장이요. 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어제 전화 통화를 했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태경 의원이 한 방송에서 밝혔거든요. 네. 먼저 들어보시죠. 혹시 들으신 게 네,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당사자한테. 당사자라면 누구죠? 김용현 세게 이야기해달라. 예. 절대 아니다. 같이 있었으면 핸드폰에 위치 그 추적을 정보가 하면 다 된다. 남잖아요. 핸드폰 2개 대조해서 그 CCTV도 그러면 공개도 되겠네요. 다 공개된다는 거죠. 아하. 절대 아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 아니야. 청구가 내가 없었다. 그분이랑 종종 통화를 했는데 예. 오늘 통화할 때 가장 톤이 셌어요. 핸드폰 2개 대조까지 하자. 뭐 위치 정보 다 공개하자. 이렇게 아주 세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위치 정보만 남겠습니까? 통화 기록도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포렌식을 한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핸드폰은 김용원 처장의 핸드폰으로 한정이 되면 안 되겠죠. 경호처의 실무자가 뭐 연락을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공용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핸드폰이라고 해서 그 모든 핸드폰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전제해야 된다. 두 번째, 천공 쪽 인사들의 핸드폰도 그렇게 되면 같이 뒤져야 되겠죠. 아하. 만약에 정말로 같이 갔다면 같이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날짜 약속, 시간 약속하는 어떤 통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공 쪽에서 그 누군가가 그러니까 약속 잡는 과정에 개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공 쪽 사람들 어떤 핸드폰도 같이 뒤져야 되는 것이죠. 포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안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일단 이 점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등장했다라는 이야기 의혹의 근본에 뭐가 깔려 있냐면 대통령 관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개입했다라는 거잖아요. 의혹의 가장 기본 줄기는. 그렇죠. 근데 최종적으로 낙점이 된 건 육참 총장의 공관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공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천공이 육참 총장 공관만 간 게 아니라 외교장관 공관도 갔다고 보는 게 상식적 추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외교장관 공관이 최종 낙점이 됐으니까. 그럼 외교장관 공관에도 어떤 그러니까 들락거리는 뭐가 있는지 단서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뒤지는 주체가 누구냐? 그건 부승찬 전 대변인도 아니고 대통령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냐? 고발 조치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이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어차피 제가 지금 핸드폰 포렌식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데서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키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경찰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경찰이 그만큼 면밀하게 뒤질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봐야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시 증언으로 돌아가면 부사관은 되게 적극적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정황상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군 개통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을 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막연한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데 부사관이 혹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만약에 얘기했을 가능성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건 막연한 가능성이에요. 이것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다른 포인트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뭔가요? 자, 전원이잖아요. 전원을 기초로 의혹을 제기한 거죠.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어떤 게 떠오르냐면 비교 대상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뭐죠? 그게 뭐냐면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의 전원이에요.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김용호로부터 들었다, 정진상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전원을 숱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에 의해서 대수특필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똑같은 전원이잖아요. 부승찬 전 대변인도 누구한테 들었다는 걸 기초로 의혹을 제기한 거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도 누구한테 들었다는 걸 기초로 지금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는 대서특필되고 어느 하나는 거의 보도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럼 이건 이중 기준 아니냐는 얘기는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남명신 전 총장은 부인했기 때문에 1차 전원자가 부인했기 때문에 2차 전원의 근거가 희박해서 보도를 안 했다고 치면 김만배 씨 부인하거나 입 닫고 있고 김용, 정진상 씨 부인하고 있는 거 그럼 양상은 똑같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보도 양상은 다를까요? 이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베들레헴 바이든님이 차량 방문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뭐 요것도 봐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피망님은 주변 증인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 해주셨고 그런가 하면 라보이님은 천공이 공간을 방문했다고 해도 죄는 아니죠. 무속을 이용했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요. 뭐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점을 좀 전해드리고요. 어쨌든 팩트체크가 제대로 될지 요거를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친윤 세력의 대공세가 게시가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나열해 드릴게요. 어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박수영 의원, 인수위 시절에 안철수 의원이 24시간 잠적했던 일, 그리고 총리와 장관직을 거절한 일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실망이 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 안철수 의원이 늘 기여만 받지 책임 있는 말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해오지 않았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 윤심의 선택지에 안철수라는 이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게 더 큰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인 김영우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을 해촉을 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이 특정 캠프의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견제구가 점점 세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안철수 의원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마도 요즘 여론조사 추세를 보고 불안감을 느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여기에 뭐 무슨 말을 더 덧붙이겠습니까? 그래서 각을 틀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런 대공세의 어떤 다른 현상 하나가 좀 나오는 것 같다라는 다른 말씀. 현상?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게 조명이 안 되고 있냐면 이른바 진짜 비윤 후보가 조명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연대 차원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천하람 변호사에 대한 조명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한번 농반 진반으로 말씀드리는데 진짜 비윤 후보가 부각이 안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컷오프 날짜가 2월 10일이죠. 네. 날짜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만약에 이른바 친윤 세력과 안철수 의원 간의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공세, 공방 이런 것들이 계속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른바 진짜 비윤 후보에 대한 조명이 별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예선판이 어떻게 전개될까? 저는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신데요? 물론 그게 이제 컷오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문제는 어찌 본다면 친윤 세력이 정말로 각을 세워야 되는 사람이 뭔가 도외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현상. 이거는 좀 한번 곱씹을 대목이 있는 게 아닌가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뭐 오늘 이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잖아요. 천하람 변호사가 순천당협위원장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깃발을 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없을까요? 뭘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그 친윤 세력과 안철수 의원 간의 공방이 만약에 격화가 된다면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지나간다면 모르겠지만 격화가 된다면 역시 또 묻힐 가능성도 또 그만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친윤 후보가 겉으로는 안철수 후보를 때리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천하람의 그림자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묘수도 있다. 뭐 이 말씀 같은데. 그게 제가 볼 때 이제 전략적 묘수 차원에서 안철수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런 양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건지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런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참으로 그러니까 그 의미를 한번 곱씹을 부분은 있는 것 같다. 요 말씀까지만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답은 잠시 후에 윤핵관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직접 해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튼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제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이렇게 뜨거워지면은
당원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허. 전당대회가. 그렇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빚어낼 것인가. 이걸 좀 함께 볼 필요가 있겠다. 이번 전대 흥행은 좀 성공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네. 시간 때문에 오늘 여기밖에 못하겠네요. 그렇죠. 하나가 네. 더 있었는데 아쉽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